이어서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종로 건강체조 개발 및 보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동영상 종로 건강체조를 보급 확산시켜 일상 속 신체활동 참여와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동적인 건강도시 운동하는 종로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보급 확산 추진 개요로는 보급 인력은 현재 총 10명으로 운동 처방사 2명, 주민 홍보단 8명입니다. 영상물은 종로구편과 전국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곡은 송혜스님이 총괄하고 노용준님이 작곡하였으며 노래는 미스트롯에 출연한 설아수가 불렀으며 작사는 건강생활팀장이 체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장소는 강화문 광장과 삼천공원, 성곽 등이 촬영된 그야말로 종로를 자랑할 수 있는 영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보급 방법으로는 서울시 및 전국의 동영상을 보급하고 유튜브 등을 통한 SNS 홍보하고자 하며 우리 구는 각동 및 구청 전부서, 구체육회 체육 지도자 등의 체조 보급 인력을 양성 교육시켜 자체적으로 주민들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자 하며 경로당, 복지관, 시설관리공단, 치매안심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동영상을 배포하여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체조 홍보단 15인 이내 구성하여 문화체육행사, 다중참여 행사에는 전문 체조단이 무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앨리스 센터를 종로 건강체조 교육 인력 양성과 보급 거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체조 리더 양성 과정을 운영 교육할 예정이며 모든 신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맨 처음 체조 시연 후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종로 구민은 누구나 체조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저희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각 부서와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사 시 홍보와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무과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저희 조직 문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직원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상의 문화가 제도를 그리고 조직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0일 다목적실에서 다양한 직원들과 노조 그리고 부부청년을 비롯한 간부님들과 함께합니다. 추진 방향은 조직의 공동체적인 어떤 비전과 다양한 직원들의 개인별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면서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나온 의제들은 간부를 비롯한 전 직원과 함께 공유하고 내년에 개선될 수 있는 실행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연말을 맞이하여 구동 간부님들과 자원봉사 송년회를 추진합니다. 12월 18일 수요일 5개의 경로당에서 청소봉사로 의미 있고 조용한 송년회를 준비하오니 많은 간부님들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 재난안전과장 보고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재난안전과 등 21개 부서와 종로 소방서 등 14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종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수립 분야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 일반 등 3개 분야와 미세먼지, 화재, 지역축제 안전 등 45개 세부 유형에 대한 관리 계획입니다.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지난 10월 수립 시행되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부서장들께서는 재난사고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계획 내용 중 대비 단계에는 반드시 자체 연습계획과 교육계획이 포함되도록 신경 써주시고 지원부서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내용도 꼼꼼히 챙겨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협업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서울 365 청결기동대 채용에 대해 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용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 25명으로 공개 경쟁 방식으로 채용 예정이며 주요 업무로는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 취약 시간대에 관내 도심 가로 청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 15시부터 20시까지는 필수 근무이며 평일엔 16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주 5일 근무로 운영됩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에서 65세 이하 건강한 성인이며 응시이면 응시가 가능하고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별로 10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약 6억 6,2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채용 일정은 12월 3일 공고 후 이번 금요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아 12월 17일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12월 24일 체력 검정과 면접 시험은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연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65 청결기동대 채용 및 운영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관내 도심 지역 거리 청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 도전 역사 골든벨 세종 인재를 뽑다 개최건입니다. 오리구 혁신 교육의 일환인 365 종로 창의버스와 연계한 도전 역사 골든벨 개최로 학생들에게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가족 참여형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4일 구청 한우리홀에서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130여 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하며 내용은 공연과 오리구 역사와 관련된 퀴즈풀이, 그림 그리기 및 시 짓기 등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 청소년 국학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 행사 개최건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국학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기록을 공유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달 14일인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국학도서관 중앙홀과 세미나실에서 릴레이 강연, 지풀공예 체험, 공연, 전시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전래동화 인형극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각 동장님께서는 어린 자녀와 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공예 트렌드페어 참가 관련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박람회인 제14회 공예 트렌드페어에 우리 구에서는 북촌에 소재한 공립매듭 등 북촌 전통공방협의회 소속 4개 공방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코엑스 A홀 브랜드관에서 전통 색상인 색동을 주제로 한 작품 20점을 전시하여 북촌 공방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노래 연습장 영업자 교육 실시사항입니다. 노래 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겨울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가오는 19일 14시 다목적실에서 노래 연습장 영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사는 서울시 노래연습장협회 교육국장 등이며 주요 교육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겨울철 화재 예방 등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어르신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92%가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가족 구성의 변화로 여성 독박이 된 가족 간 노인 돌봄의 주 돌봄자 역할을 서비스 체계 통합 운영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담함으로써
돌봄의 가혹한 고행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종합, 단기 가사 등 6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이를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다 보니 중복 지원 수혜자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에는 6개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사업기간 동안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선 사항입니다. 올해보다 200여 명이 더 많은 어르신께 통합 돌봄의 혜택을 드리고 이로 인한 30개 돌봄 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관리사 1인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가사 지원과 병원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 5일 가사 지원이 필요 없는 어르신들은 주 2일은 가사 지원, 주 2일은 운동과 영양 관리 등 희망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후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서비스 안내와 추가 이용자 발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의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상공인들의 사업경영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용역 개요입니다. 용역 기간은 6월 26일부터 12월 20일이며 조사 대상과 방법은 관내 11개 업종의 소상공인 1000개 사업체를 방문 면접 조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사업체의 매출액, 임대료, 경영 실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주 13일 14시에 기획상황실에서 종로구 상공회장,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 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업종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인동 소규모 화단 조성에 대하여 주거재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구역인 옥인동 47번지 일대 골목길 등 유휴 공간에 작은 하단 소규모 공원 등을 조성하여 널푸르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별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마을 골목길 4개소에 작은 하단을 조성하고 소규모 공원은 옥인동 47-161 외 1개소에 또한 비어있는 국공유지에 도시 텃밭과 공공공지 등을 각각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는 금년 10월 25일에 승인한 옥인동 주민공동체 운영회에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019년 민원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경진대 참가에 대해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민원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선정에 우리 구 사례가 본선 경진대의 참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참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타 자치구 우수 모델을 공유하여 구정 역량 강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참가는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인데요.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발표할 내용은 도로명 주소 및 QR코드를 활용한 도로 조명 관리입니다. 발표 방식은 역할극 및 PT 발표를 혼용해서 8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참석 인원은 약 한 250명이 되겠고요. 저희 구는 한 50명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진대에서 순위 결정 후 시상이 진행되며 1등과 2등에게는 내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 서비스 경진대에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총무과 및 민원 여건과에서는 직원들 참가 및 응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취수과장입니다. 창신 승인 도시 재생 선도 지역 노후 하수관로 종합 정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신 승인 도시 재생 선도 지역의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침수 피해 및 도로 함몰 등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로 4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원형 관로 300mm부터 사각형 관로 가로 3, 세로 1.6m 총 연장은 9,36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6억 4,400만으로 모두가 10위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 17년 실시 설계 용을 했고 작년에 1차로 14억 9,500만으로 1,464m 원형 관로 정비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50억의 예산으로 원형 관로 300mm부터 사각형 관로 1.2 곱하기 1.2 3,032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00년도에는 89,6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약 2,500m 정비하고 계획이며 2021년도에는 80억 5,300만 원으로 2,370m 하수 관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하수 관로 신설 및 환경 확대를 통한 침수 피해 예방 및 노후 및 파손된 하수 관로 정비로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종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동대문 주변 이륜차 주차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은 그 인근 시장의 의류, 직물의 원단이나 자재 등의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수많은 이륜차가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 통행 방해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용역 사업은 서울시 예산 전액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의 불법 주차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륜차 대기 공간 조성 등 현행 화물 조업 체계를 개선하여 이륜차 주차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월 서울시립대 교통연구단의 자문에 이어서 서울시와 해양경찰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1차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전문가의 자문과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암동장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례집 부암마실 두 번째 예약이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3년간 시행함에 따라 부암동에서 민간이 협력하여 제공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사례관리 추진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의 마을 복지 공동체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더 좋은 마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한 부암동 사람들의 이야기인 부암마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동네 주무관 활동 내역, 복지, 건강, 행정의 사업 내용 등을 수록하여 200부를 발행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직능단체와 복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부 수록 내역은 찾아가는 이 미용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시작으로 사랑의 연탄 봉사와 상명대 학생들과의 김장 나눔,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게 든든한 체험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이달 20일까지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성과집을 발간함으로써 지난 3년간의 사업평가를 통해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절기 취약계층 어르신 반참 나눔 행사 및 안부 확인 방문 실시에 대하여 평창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12월 12일 목요일에 복지플래너와 방문 간호사 등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난방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세검정 새마을금고 후원을 받아 마련한 깻잎, 불고기 등 일주일 분량의 반찬 전달과 맞춤형 복지 상담을 실시하여 고독감을 완화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하베르 국제학교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베르 국제학교 학생들은 평소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12월 14일 토요일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만든 공예품과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실시하며 수익금 일부는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신 삼동장입니다. 겨울철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집중 지원 실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및 중장년층 등 한파 취약계층 77가구에 대해 먼저 집중 방문을 실시하여 복지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난방기구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새마을 분여에서 사랑나눔 11찻집을 개최하여 마련한 복지기금으로 저소득 홀몸 어르신 등 70가구에 내일을 전달할 예정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5일에 희망김장 나눔 행사로 김장김치 200포기를 담가 관내 경로당 및 저소득 주민 80가구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마사에서 실시한 기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후원금 500만 원으로 한파 취약계층 주민 30가구에 전기 매트 및 겨울 이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주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돌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개최에 대하여 순위 일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 종로지사와 함께하는 모두가 따뜻한 겨울 만들기 후원금 전달식입니다. 일시는 12월 11일 수요일 10시이며 동주민센터 2층에서 한국마사회 종로지사장이 후원 증서를 전달합니다. 후원 금액은 500만 원이며 한 가구당 10만 원씩 50가구를 후원합니다. 후원 내용은 겨울철 결식이 우려되는 홀몸 어르신, 중장년층 1인 가구 등을 선정하여 잡곡 및 밑반찬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문화재단 사랑의 온정 나눔 성금 전달식입니다. 일시는 12월 13일 금요일 16시이며 동주민센터 2층에서 후원 증서를 전달 후 지원 대상 가정 방문 및 안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후원 금액은 500만 원이며 한 가구당 50만 원씩 10가구를 후원합니다. 후원 내용은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생활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를 선정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여 우리 동 취약계층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당부 말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우려하던 대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공기질이 아주 안 좋아서 주민들의 건강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도로 물 청소부터 공용 차량 운행 금지, 또 승용차 이용 자제 홍보, 또 주민 안내 방송 및 문자 메시지 전송하는 등 어떤 사전의 준비를 잘 하고 또 계획한 대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또 직접 좀 방문해서라도 공기청정기나 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등 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이번 겨울 미세먼지 대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내년 예산이
아마 오늘 구의회에서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성실히 준비하고 노력해 주신 우리 간부님들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칭찬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에 변동이 있는 사업은 또 잘 변동에 맞춰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고, 또 예산이 확정된 사업들은 그 사업들이 연초에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집행 때문에 항상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년에는 조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의 준비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 사업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동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했겠지만은 그동안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 추운 겨울이 바로 우리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아주 춥지 않도록 더 많은 보살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주변을 다시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정례 간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